저는 오늘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기재된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그 거점 시설인 불광천 미디어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공약은 당선되면 반드시 실천하겠다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공약은 선거 이후 정책에 구체화되어 예산 편성과 행정 집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서북 3구, 은평, 서대문, 마포구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광천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문화예술 체험이 어우러진 방송문화 복합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반영이 되었고 2018년 9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TF가 꾸려졌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비롯해 치숙과 공원 녹지과 전반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홍보 담당관까지 모든 부서가 전사적으로 힘을 모아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으로 탄생한 불광천 미디어센터는 주민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방송문화거리 조성의 거점이 시설입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디어 시대이고 또 모든 것들이 SNS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탄생이 된 겁니다. 불광천 미디어 센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네. 아, 들으셨어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공간인지는 아세요? 그냥 뭐 노인네들 모여서 노는 데를 알았지. 아니요. 저기. 네, 처음 보는데요. 몰라요. 글쎄요, 그게 어디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구청에서 그런 공용 관람 아니면 독서하는 그런 곳 아닌가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응암역에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청장님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조성된 은평구 미디어 문화거점 불광천 미디어센터가 국민들이 미디어 교육은 물론 촬영과 영상 제작까지 한 곳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불광천 미디어센터가 불광천 방송문화 거리의 중심축이 되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허브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준비한 영상에서 보셨듯이 불광천에서 만난 주민들은 불광천 미디어센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거나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불광천 미디어센터를 포함한 방송문화거리 조성사업에는 연차별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1억 2천만 원, 행사 운영비 9,500만 원, 업무 추진비 1,100만 원, 시설비 49억을 포함해서 총 57억 8,4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제 불광천 미디어센터 조성 예산만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송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리모델링, 설계 용역 등 연구 용역 예산만 약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5천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약 7억 7천만 원 등 약 10억 원 예산을 불광천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부수적인 행사 진행비, 업무 추진비까지 모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센터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행정 인력 투입과 예산이 투입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관 이후 운영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문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2022년 6억 7천만 원, 23년 1억 7천만 원, 24년 1억 1천만 원, 총 합계는 9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불광천 미디어센터 운영비는 2023년 2억 3천만 원, 2024년 1억 4천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시면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24년 미디어센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총 1억 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3.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집행률이 2024년 예산 감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 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을까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광천 미디어센터의 이용자 수는 총 1,568명에 불과합니다. 월 기준 약 25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5.3명이 이용한 수준입니다. 한편 불광천 미디어센터에서 보도로 8분 거리에 있는 은평 춘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장기와 바둑을 두는 쉼터입니다. 은평 춘당은 24년 한 해 동안 44,460명이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127명, 월 평균 3,609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른들만 대상으로 한 공감임에도 불구하고 불광천 미디어센터보다 하루 평균 약 20배나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어떤 공간이 주민 일상 속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내일신문 인터뷰에서 청장님은 외국인 관광객을 불광천에 유입하겠다. 수색부터 불광, 연신내, 진관동까지 삼각편대가 가셔야 된다. 문화공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7만 은평 구민을 대신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관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불광천 미디어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공간이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작년 9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불광천 미디어센터 이용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불광천 미디어센터는 총 4개의 공간을 대여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 공간은 모두 기능이 다릅니다. 작년 9월 12일 홈페이지 대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4개 공간 모두 같은 시간대에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부서에 문의한 결과 완벽하지 않은 방음시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 1개 공간 예약 시 나머지 3개 공간이 중복되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요구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 기능 오류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불광천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설계 용역, 안전 진단 및 구조 검토, 시설비 지출, 감리비까지 시설 조성 예산은 7억 7,200만 원에 이릅니다. 7억 예산으로 완성된 건물은 완벽하지 않은 방음 시설이었습니다. 한편 공간 이용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공간 가동률입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기능 오류로 인해 공간 가동률은 실제보다 과대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4개 공간 중 하나라도 예약이 잡히면 그 공간 전체가 가동된 것으로 성과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불광천 미디어센터 공간 가동률은 65%입니다. 2024년에도 6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공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불광천 미디어센터 1층은 불광천 주요 출입구와 접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관 기능이 있는 주요 공간은 모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러닝크루가 1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민원에 대해 부서는 1층 공간은 공개할 경우 다양한 소음과 돌발 행동으로 프로그램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방음시설 문제는 1층 공간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광천 미디어센터 연간 이용률 현황, 홈페이지 예약 중복 문제, 그리고 미흡한 방음시설 문제에 대해 구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업의 기능적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 주민 만족도가 특히 높은 부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미디어센터는 미디어 새내기부터 전문가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공간이라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시한 이용 대상층은 넓은 반면 대여 가능한 장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장비 종류와 기종 연식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일부 주요 장비는 일반 렌탈 업체와 비교했을 때 가격과 종류 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여 장비 중 하나인 캐논 90D는 2019년에 출시된 기종입니다. 미디어 센터에서 33,000원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가격 비교를 통해 검색한 결과 같은 기종의 렌탈료는 15,000원에서 2만 원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장비 대여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물품을 자산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장비 경우 장비 감가상각이 매우 크고 최신 장비를 구매해도 매년 신제품이 출시돼서 자산 취득과 처분의 경제적 효율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공공에서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과연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센터 운영 실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의 명확한 답변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